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년 만에 재개발 구역 내 다주택자의 물건을 인수한 자에게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 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딱지로 취급이 되었는데 딱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당분간 정비업계에서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2020년 6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입니다. 1심을 뒤집어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입니다. 발단은 광주 학동 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각자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여럿을 나눠 가졌지만 새 아파트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한 채만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매매돼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조합원이 한 사람인 만큼 분양 자격도 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 조합의 논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조항에 따르면 제1항에 여러 명을 대표로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제3호에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한 때 제2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실 때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법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카페나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정보를 얻되 내용은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기 법령의 해당 조항도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법 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한 사람만 인정하더라도 분양 자격은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일자 법제처는 2010년 2월 대표 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정비업계에선 법제처의 해석에 맞춰 다주택자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 자격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법원은 대표 조합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부터 따졌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이후 양수한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양수한 이들의 경우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은 초기 단계이고 관리처분 계획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대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를 법률상 완전한 비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되 의견 행사를 대리할 대표 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해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분양 자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에서 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에 대해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선 시도조례로 따로 정해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제1항의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2020년 12월 15일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전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선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무나 투자를 하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장 많이 이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지자체 조례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 법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반드시 조례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조합 설립 이후 관리처분계획 전 다주택자의 주택을 양수한 이들도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의결권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분양신청은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은 대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할 명문 규정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분양 자격 판단에 대해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을 유치하고 확정 해석해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비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던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분양 자격을 인정할 경우 실무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전망입니다. 분양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지나 무효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이전 고시가 끝나 사업이 마무리됐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는 재개발 분양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법원의 정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선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뒤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다 물권자에게 양수한 이들의 단독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